지금부터 서울 합정동 국민카페로부터 2014 미디어 협동조합 정기총회 실황 중계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협동조합 2014년 정기총회 사회를 맡은 사무국의 김재영 간사입니다. 총회 계획까지 기다리시는 동안 내일 개국하는 국민TV 관련해서 방송 제작국장인 노종면 국장의 설명을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종면 방송 제작국장입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노종면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많이 설레고 떨리고 그러십니까? 네, 저는 지금 막 손이 덜덜덜덜덜 떨려요. 내일 밤 9시면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것에 많이 부족하겠지만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의 이름으로 TV뉴스를 처음 방송하게 됩니다. 앵커는 조금 부족해도 제가 보기로 했고요. 네. 그리고 지금 9층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저희 한 27분의 TV 제작진, 그리고 한 몸처럼 같이 일을 추진해 오신 6층에 계신 우리 20여 명의 직원들, 이분들이 여러분들의 명령을 받들어서 몇 달 동안 TV 개국을 준비해 왔고, 그 결과물을 드디어 여러분 앞에 펼쳐 보이게 됐습니다. 아직은 여러분들이 안방에서 소파에 편하게 누워서 리모컨으로 작동하는 그런 TV는 아닙니다. 휴대폰으로 혹시 버퍼링이 있을지도 모르는 그 작은 영상으로 보셔야 되고, PC를 통해서 보셔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지만, 내용만큼은 다른 뉴스에 뒤지지 않는 그런 뉴스를 만들도록 노력해왔고, 아마 여러분들 기대에 어느 정도는 부합하는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휴대폰으로 주로 국민TV, TV뉴스를 보시게 될 텐데요. 지금 한번 접속해 보시겠습니까? 그동안 국민TV 라디오, 이제부터 이제 국민 라디오죠. 국민 라디오를 팟빵이라는 앱을 통해 보셨죠. 예, 저희가 아직은 좀 부족해서 팟빵의 도움을 조금 더 받기로 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전용 앱을 만들겠지만 일단 팟빵 앱을 업데이트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업데이트가 떠 있을 것이고요. 그 앱을 업데이트를 하면 기존과 비슷하지만 TV 보기 버튼이 하나 새로 생겨 있어요. 그걸 누르시면 생방송 TV를 시청하실 수 있고, 지금도 아마 이러저러한 시험 방송들이 나오고 있을 겁니다. 접속해 보신 분 계세요? 접속이 됩니까? 네. 나오고 있군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9층 사무실 바로 지금 현재 화면입니다. 라이브로 지금 일하고 있는 직원들 모습 보고 계신 거고요. 아이폰을 갖고 계신 분들은 기존의 팟빵 앱을 지우고 다시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류가 좀 뜬다고 해서 아예 삭제를 하고 설치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프로그래밍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패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애플, 그러니까 맥 기반의 기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앱을 삭제했다가 다시 설치를 해주시면 TV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로도 보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는 주소가 간단합니다. 유튜브.국민.tv입니다. 국민TV 앞에 유튜브만 붙이면 돼요. 유튜브.국민.tv로 접속을 하시면 생방송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또 뉴스가 끝나자마자 재방송을 또 바로 올려드리니까 유튜브도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PC로 보시는 분들은 유튜브가 아마 편하실 거예요. 휴대폰도 유튜브가 안정적으로 접속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영문으로, 알파벳으로 youtube.kukmin, 국민을 KUK로 씁니다. kukmin.tv 하시면
유튜브 메뉴가 페이지가 열리고요. 유튜브에서 동영상 메뉴를 선택하시면 창이 하나 열려 있습니다. 그 창을 클릭하시면 지금 생방송 화면을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공지해드린 대로 국민TV의 TV뉴스 서비스는 5월부터는 조합원 여러분들께만 방송을 해드립니다. 아마 또 공지가 나갈 거예요. 공지를 드리면 간단한 조합원 인증 절차를 메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은 메일을 통해서 바로 인증을 받으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팟빵 앱이 확 변신을 합니다. 국민TV 전용 앱으로 바뀌어요. 그럼 지금은 다른 프로그램들, 다른 데서 만든 프로그램들하고 국민TV의 컨텐츠들이 섞여 있는 그런 앱을 보시죠. 네, 조합원 인증을 마치고 나면 국민TV의 생방송, 국민TV의 프로그램들만 그 앱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전용 앱을 팟빵에서 5월부터 제공해 주기로 했고 여러분들이 미리 서둘러서 인증받으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께 메일을 보내드릴 겁니다. 메일이 도착하면 간단한 인증 절차를 꼭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8시부터 또 최종 리허설을 실시를 하게 되고요. 그동안 2주 정도 매일 8시, 9시 리허설을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방해하지 않는 이상 내일 약속된 시간에 생방송 TV뉴스를 여러분들께 반드시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응답 받으세요. 질의응답. 시간이 됩니까? 네, 질문 있으시면 주십시오. 네, 일단 생방송 하루 1시간이고요. 월, 화, 수, 목, 금요일, 토요일, 평일에만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물론 저희가 여력이 되는 대로 주말 방송, 휴일 방송, 그리고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확대를 늘 모색하지만 일단 매일 1시간을 안정적으로 생방송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을 재투자해야 된다는 그런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루 1시간 생방송 뉴스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방송사는 10시간도 할 수 있어요. 물론 사람이 있어야겠지만 그런데 처음부터 10시간을 할 수 있겠다고 돈을 다 투자를 해버려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수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처음에 좀 넉넉한 시간대로 조합원 여러분들의 요구에 부응하자라는 의견을 제시하셨지만 제가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일단 하루 1시간을 생방송으로 뉴스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된다. 그건 저희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남들처럼 수백억의 돈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수백 명의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무모한 투자는 할 수 없다. 의지만 가지고 일을 추진할 수는 없다. 제가 그렇게 우겼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1시간은 쉽게 할 수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저희 TV 제작국 인력이 27명입니다. 지금 하루 종일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 짬짬이 일을 도와주시는 파트타임 근무하시는 분들 다 합쳐서 27분인데 그분들이 매일 1시간의 생방송 뉴스를 한다. 제가 갖고 있는 개념으로는 좀 거친 표현을 쓰자면 미친 짓입니다. YTN 24시간 방송하죠. 24시간 하고 중계차도 막 돌아가고 그 조직의 인력이 800명입니다. 800명으로 24시간을 하면 2.4시간은 80명으로 할 수 있나? 아니에요. YTN의 지금 구조로는 한 150에서 200명이 있어야 1시간 뉴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시간을 늘려가는 것은
시간 늘려가는 만큼 사람을 필요로 하진 않아요. 10명이서 1시간 만들었다고 2시간 만드는데 20명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10명이든 100명이든 1시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돼요. 우리 시스템이 방송 시스템으로 문제없이 돌아간다는 것을 확인해야만 아껴서 투자한 이 시설을 조금 더 늘려갈 수 있습니다. 비싼 돈 주고 막 들여다 놓고 남들이 다 검증한 장비 갖고 하면 쉽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시간이 다소 좀 부족하더라도 이렇게 키워가는 재미를 조합원 여러분들께서 누리시도록 일단 1시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잠시만요. 우리 노종면 국장님, 잠깐 질의응답 전에 지금까지 오신 분이 딱 70분이시거든요. 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밖에서 출석 체크를 안 해주신 분이 계시면 나가서 출석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 열심히 여기 달려오고 계시는 분들 좀 서둘러서 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갖다 드릴게요. 자, 지금 몇 분이 참석하셔야 되죠? 한 분만 더 오시면 돼요. 네. 다 오셨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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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친 표현으로 미친 짓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노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1시간 방송을 하는데 가장 적절한 인원수가 있습니까? 지금 인력이 충분한 건 아니지만 할 수 있다고 판단하니까 하는 것이고, 제가 미친 짓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존 관념에 비춰볼 때 그렇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방송 생활,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되는 대한민국의 모든 방송 현실에 비추어 볼 때 30명도 안 되는 인력으로 1시간짜리 종합뉴스 라이브를 한다는 것은 미친 짓이 분명합니다. 몇 명이 있으면 네? 몇 명이 있으면 좋을까요? 그들의 논리, 그들의 그런 업무 방식이라든가 제작 방식, 그리고 방송에 대한 개념, 이런 걸 비춰보면 글쎄요, 적어도 한 100명 이상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지금 형편으로는 무리라는 거죠. 그래서 죄송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조합 여러분들이 100명 뽑으라 그래도 제가 결사 반대할 거예요. 100명 뽑으면 조합 문 닫아야 됩니다. 있으신 분 계신가요? 국장님 바쁘셔가지고. 아니, 그건 아니고요. 네, 내일 방송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적 대의원 140명 중에 지금 7시 16분 현재 73분 출석해 주셔서 정관 23조와 32조에 따라 미디어 협동조합 2014년 정기총회 성원이 됐음을 보고드립니다.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국기에 대한 경례입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네, 국기에 대한 경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국민TV를 모체로 두고 있는 국민TV의 모체인 미디어 협동조합 2014년 정기총회 실황을 생중계로 듣고 계십니다. 임원 선출, 규약의 제정과 개정, 그리고 2013년 결산 보고 등의 행사가 의안들이 오늘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 땅의 민주열사에 대한 묵념의 시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카페에서는 미디어 협동조합 2014년 정기총회가 중계되고 있습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개회 선언 및 이사장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김성훈 이사장님을 모십니다. 지난 일주일 전에 인사 말씀을 했는데 똑같은 말 또 반복하기가 좀 쑥스러웠네요. 아무튼 여러분에 의해서 이사장으로 스카우트 될 때 그 이사님들이 제게 약속 말씀이라 해가지고 6개월간만 빌려달라고 해서 제 마음을 빌려드렸는데 그 6개월이 어느덧 오늘로서
만 1년 하고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드디어 대망의 TV 개국을 앞두고 여러분의 아주 밝은 표정을 보니 제가 그냥 6개월간 더 봉사한 것이 그렇게 즐겁고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야간 강의 중이라 못 오신 이 김정남 이사님, 그리고 여기 나오신 이제 우리 강동준, 아니, 죄송합니다. 감사님, 사람이 나 잊어버렸다. 강병국 감사님, 고맙습니다. 또 그 옆에, 강동균 이사님, 감사합니다. 예. 아까 보였는데 서영석 상임이사님, 예, 감사합니다. 또 우리 법적으로 우리를 공정해주는 공정 변호사님, 최강웅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70.5로 항상 그 맑은 목소리를 이렇게 여러분께 전해주시는 우리 기쁨조 이재정 변호사 이사님 소개합니다. 그 옆에 계시는 분 누구시던가? 네. 혹시 이재정 변호사님 애인이신가요? 네. 그러면 함께, 애인께도 함께 박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사나이. 참 행복하십니다. 네. 저기요, 지난번 나 성운이 되는 줄 알고 그 약속 말씀이라는 제가 주문에다 항상 가지고 다니던 것을 누구한테 돌려드렸죠? 잊어버렸다가 다시 돌려드렸는데. 우리 사무국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에 보관하고 계시죠? 네네. 김정란 이사님이 보관시켰죠. 예. 그래서 그것은 유효합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그 당시 재밌는 이야기 해드릴게요. 제가 오늘 또 여기 우리 기사 마누라 씨가 지금 이 자리에 안 들어왔는데 제 집 사람 몰래 꼬불치고 가지고 조합비를 그동안에 저축을 해놨다가 딱 그 신사임당 20장을 꼬불쳤다가 그날 여러분 그 조합비를 미리서 선납한다고 4월 1일부터 이제 테레비를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조합비를 내야 운영이 되니까 선납한다고 바쳤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여러분께는 금일봉이라고 표현했지만은 봉투에다는 제 이름하고 다 써놓고 1금 100만 원 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정확하게 100개월 그러니까 100달분의 조합비를 선납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집에 와서 나머지 걸 찾아보니까 한 장이 비어요. 그게 나머지 돈이. 그래서 고민하고 어디다가 내가 썼나 지금 꼭 딴 데 써야 할 때인데 하고 그러다가 정신이 요즘은 없으니까 할 수 없지 하고 넘어갔는데 오늘 조상훈 사무국장 이야기가 몇 번을 세어봐도 20장이 아니라 21장이더라고. 그래서 빨리 그 한 장 남은 거 돌려달라 했더니 입금을 시켜버렸대요. 그래서 100달 동안 조합비를 선납한 것이 아니라 다시 정정합니다. 101달 동안 걸 제가 선납했습니다. 분명하게 영수증 더 주세요. 나중에. 예. 5만 원이니까 5개월이구나. 105개월. 그러면 몇 년이죠, 그게? 아니, 105 나누기 12, 빨리 암산해보세요. 네? 9년에서 3개월 빠져요. 그러면 3만 원만 더 내면 됩니까? 그것도 더 내릴게요. 그 10,000원짜리는 있거든요.
아니요. 그런데 이것은 조합비인데, 조합비에 부가세가 있어요. 그것은 조국장이 대납하세요. 여기 3만 원 있는가 봐, 하나. 응? 제가 요즘 사실 지갑 사정이 별로 안 좋거든요. 연금 생활자거든요. 제가 됐다. 7,000원짜리가 됐다. 맞다. 응. 자, 이렇게 되면은 9년 만 9년. 자, 여러분 보셨죠? 이번엔 3장입니다. 네. 네. 저는 아까 노정면 우리 국장을 모시자고 제가 강경하게 막 주장했던 사람이거든요. 왜 빨리 임명 안 하느냐? 그 두 가지 이유였어요. 한 번은 이 노정면 바로 국장이 우리 국민 TV의 이미지와 정신에 가장 부합하신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미디어 협동조합을 이끄실 진짜 좋으신 분이라고 이렇게 믿었고, 두 번째는 합리적인 분이기 때문에 일반 대기업들이 거의 반강제로 돈을 뺐다시피 해가지고 받는 종편하고는 달리 여러분들이 전부 다 5만 원씩 내서 이렇게 출자해가지고 만든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아주 보수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그런 관점에서 노정면 씨를 모시면은 이분은 확실하게 협동조합, 세계 최초의 협동조합 TV에 운영까지도 잘 해 주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아까 보셨죠? 얼마든지 무리하면은 10시간도 할 수도 있고 능력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조합 출자하신 돈들 다 까먹어도 부족하게 기계들 사고 뭘 다 투자해야 하는데 그렇게는 하고 싶지 않다. 협동조합 살리는 기본 정신을 살리면서 하겠다. 이렇게 스스로 결정하시는 그 어려운 현명한 용기에 대해서 박수 한번 안 계시지만 쳐드립시다. 감사합니다. 말이야말로 대기업들 약점이 많은 허종호 같은 사람 하루에 5억씩 일당 하루 5억씩 탕감하면서 노역한 사람 그런 사람한테 한마디 쫙 공갈 치면은 돈 가시금 못 걷겠어요. 그런 일을 안 하자고 우리가 협동조합 만들어서 TV 만들으니까 그와 같은 태도로서 지난 1년간 살림도 그렇게 해왔어요. 우리 상임이사님, 이사회 8번인가 열었는데, 이사장인 제가 증언합니다. 회의수당 한 푼도 받은 적이 없어요. 이사님들. 좀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최소한도 차량비는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거마비라죠? 근데 안 드렸어요. 근데 오늘 또 지난번에 이어서 일주일 만에 부산에서 또 오신 분이 계시거든요. KTX 타고 왔는데 갈 때는 피곤하니까 특실 타고 가야 하는데 돈이 꽤 들어간대요. 저런 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사들이 수당을 받느냐. 그리고 비상임인 우리 이사들이 저도 여기 우리 팟빵에 우리 인터뷰에 한 2-3차례 나갔는데 출연 수당 안 받았어요. 제가 빨리 이사장 이제 오늘로서 그만두게 되면은 이 다음에 출연할 때는 저도 소정의 출연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상임이사님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돈 안 주면 안 나가요. 네. 그렇게 우리 이사님들이 헌신적이고 감사님이 또 정말 합리적이고 보수적으로 이렇게 우리 운영하도록 잘 감사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계셔서 참 고맙습니다.
그 정신을, 이 협동조합의 이사회 정신을 그대로 우리가 간직하면서, 이제 그만두는 마당이니까 생색냅니다마는, 이사회 끝나고 나면 밥을 먹을 때가 됐는데, 그거요, 한 번은 김재현 씨가 여러 조합원들이 보내줬다는 쌀하고 뭐 해서 밥을, 뭐 국수인가 라면인가 해서 줬는데, 김재현 씨는 직원인데 식모로 채용한 적이 없는데 그 무리다 해가지고 거부했어요.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식당에 가서 먹는데 그것을 조합원 여러분이 내신 출자금으로 밥값을 낼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제 기사 겸 운전수한테 눈짓을 해가지고 가서 결제하라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성질이 급하신 이사님들이 가서 내시고 이렇게 해왔어요. 그것이 지금 우리 창립 때의 우리 이사님들의 공통된 신정이다 보니까 아마 그만둬야겠다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 그냥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사님들, 감사님들 정말 헌신적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박수 한번 보내드렸으면 좋겠어요. 강병국 감사님, 강동균 감사님, 이재정 이사님, 강동균 이사님, 서병석 이사님, 김정란 이사님 정말 고마우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로서 이제 이렇게 뭐 하려고 이제 졸업하려고 성원이 찼으니까 나가는데 지난번에는 성원이 안 차니까 제가 세상에 우리 와이프 앞에 우리 마누라 앞에서도 한 번도 노래를 감히 불러본 적 없는데 지난번에는 내가 여러분 앞에 노래 불러놓고 집에 내내 돌아오면서 쑥스러워서 혼났어요. 응? 그게 노래라고 불렀어요, 제가. 미안해요. 여러분 귀를 그렇게 괴롭혀가지고. 그러나,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은, 파랑새야 노래 버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유명한 가수들이 부른 노래를 한번 들어보면서, 김성원이가 불렀던 그 파랑새야 노래는 정말 가슴에서 우러난 젖먹이 때부터 불렀던 바로 그 자장가 노래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국민TV에서 노정면 국장님이 내일 개국할 때 앞이건 중간이건 끝이건 한번 파랑새야 노래를 한번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이사장님, 네. 그 김용민 국장께서 그 라디오 광고 스팟으로 만들어서 오늘인가 어제 제가 들었어요. 이미 무엇을요? 만들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이 나가고 있어요? 이사장님 노래가. 이건 세계적인 망신을 시키려고 내가 지금 다시 부르라면 잘 부를 것 같은데 성원이 됐으니까 그래서 화가 나니까 그 다음날 제가 조상훈 국장한테 처음이고 마지막으로 화를 냈어요. 세상에 이 총회라는 것은 잔치인데 잔치에 먹을 것 하나가 없는 잔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뭐 있죠 지금 앞에 먹을 것 하나도 없는 잔치가 어디 있으며 두 번째 우리 조합원 그 많은 조합원 23,000명 중에 기타 칠지 모르는 노래하고 기타 치고 혼자 나와서 좀 여러분을 무료한 시간을 이렇게 해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안 되면 돈 주고라도 양해를 구하고 좀 저렴하게라도 둘이만 아는 비밀로 불러다가 좀 영을 복돋아주고 기다리는 여러분 일주일 전에 몇 시간 기다렸어요? 1시간 반인가 기다렸죠? 2시간. 2시간 동안 무료하게 하는 법이 어딨냐고 막 화를 내니까 조상훈 국장이 그냥 정신을 못 차리대요. 김성원이가 그렇게 화를 낸 적이 없었는데 실은 나이가 왜 이렇게 나를 노래 부르도록 만들었느냐는
화풀이를 대신해서 미안합니다. 정식으로. 예. 사실 노래한 것이 아주 부끄러워 죽겠는데 그거 절대 저의 허가 없이 제 노래를 방송이건 광고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김용민 PD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노래 돈 많이 받아야 제가 방송되는 거 허가할 거예요. 한 1억쯤 낼 용의가 있으면 하라고 그랬어요. 예. 박성재 PD 바로 김용민 이제 PD한테 전화하세요. 제 노래는 뺀다고. 그러나 그 노래의 뜻은 너무 좋아요.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꽃 향기 맡고서 우리 님이 오시면 너랑 나랑 둘이서 마중 나가자. 그런 우리가 세상을 120년 전 동학 농민들이 그렇게 예초롭게 불렀던 그 노래의 정신을 우리는 잊지 말면서 올해 이 동학 올해 120년 가보년에 제대로 외세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내정 개혁하면서 통일된 우리 조국을 만들어 나갈 평화로운 민주적인 민권이 앞서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조합원 여러분의 염원을 받들어서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가 절대적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제가 조금 불편한 신체적으로 불편한 일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나오기는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끝까지 회의 사회를 하다가는 혹시 쓰러지거나 그럴는지 모르니까 여러분에게 걱정을 안 끼쳐드리기 위해서 또 총회 방식으로 그 임시의장을 정해서 임시의장이 준비된 안건을 여러분이 협력하여 일사천리로 이렇게 결정해 나갈 수 있도록 오늘 그 임시의장을 제가 이사장의 직권으로서 지명하고 위임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국민TV의 영원한 기쁨조 이재정 변호사 이사님을 의장으로 초청합니다. 네. 일 나오세요. 예? 이사장님. 예. 이사장님. 예. 여기 있습니다. 예. 이번에 감사패, 공로패 수여가 있는데요. 그것까지만 좀 거기까지 도와주시고. 하고요. 네. 예. 아직 그 힘은 남아있네요. 네. 네. 그렇게 하도록. 이 감사패, 공로패 수여하고 전 불초 소생은 물러갑니다. 절대 죽지는 않고 사라지기만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감사패와 공로패 수여 순서입니다. 지난 한 해 미디어 협동조합은 모든 조합원들의 헌신과 봉사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조합원 한 분 한 분께 모두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게 도리겠으나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오늘 25분께만 대표로 약소한 패를 드려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감사패를 드릴 조합원 25분은 미디어 협동조합 직원들의 추천을 받아 선정했습니다. 마음은 다 드리고 싶은데 모두 양해해 주실 거라고 믿고 성함 가나다 순으로 호명하겠습니다. 감사패를 받으실 조합원 분들입니다. 김덕수, 김영준, 김윤상, 김정일, 김주영, 김한필, 김혜원, 도완영, 박성철, 박정하, 박희택, 서우창, 안진영, 이광석, 이도형, 이수애, 이영수, 임종원, 정승원, 정영아, 정지영, 정한숙, 천소영, 최선동, 최정희 조합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현재 지금 호명되신 분들 중에 이제 해외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네. 그래서 지난 총회 때 이미 이렇게 수여가 되신 분들도 몇 분 계세요. 여기 지금 호명되신 분들 중에 와 계시는 분들 무대로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박정원님 나오시죠. 네네. 다들 잘 아시죠? 인천 달봉이라는 닉네임으로 지난 1년간 정말 열심히 활동해주신 조합원이십니다. 이사장님 제가 읽어드릴까요? 아니요, 저 한글은 읽을 줄 알거든요. 야, 예쁘다. 이게 감사패 박정아님, 귀하께서는 조합원으로서 지난 한 해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였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귀하의 헌신 덕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큰 성장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2만여 조합원들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13년 3월 22일 지난주에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 김성훈. 네. 그러면 원래 그 이사장님께서 이제 곧 가신다고 하시니까 나중 순서로 준비를 했었는데 우리 이사장님께도 그 공로패 드리려고 네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대표로 정한숙 조합원께서 좀 도와주시면. 네, 읽겠습니다. 공로패 이사장 김성훈님, 귀하께서는 남다른 열정으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의 설립과 발전을 위해 헌신하셨기에 그 공을 높이 기려 이 패를 드립니다. 2014년 저번 총회 날짜로 3월 22일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1동. 정기총회 임시의장으로 지명된 이재정 이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네. 네. 의장이신 이재정 이사님은 법무법인 동아 소속으로 민변 변호사이시며 미디어 협동조합 창립 발기인으로 참여하셨고 초대 이사진의 한 분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은쟁반의 옥구슬 같은 음성으로 방송 진행에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셔서 현재 국민TV 라디오 이재정의 70.5 진행을 맡고 계십니다. 제가 사석에서는 우리 이사님을 다르게 부르는데요. 그 아름다운 그녀 이재정 이사님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임시의장으로 지명된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 이재정입니다. 번거롭게 두 걸음 하신 조합원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요. 더 많은 조합원이 지금 이 자리를 꽉꽉 채워주셨습니다. 준비한 의자가 부족한 이 공간이 죄송스러우면서도 너무 기쁩니다. 왜 안아주셨나요? 그렇지만 다들 또 바쁜 일정 와중에 어쨌든 지금이라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본인의 권리를 잊지 않으시고 조합의 미래를 고민하러 함께 모여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지금 바쁘신 와중에 와 계시니까요. 미리 공지 들었던 여러 안건을 숙지하고 계신다는 것을 전제로 빠르게 진행을 하는 것이 여러분을 도와드리는 길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총회 의사록 확인 서명 날인을 위해서 대의원 분들 중에 제가 아까 세 분께 부탁을 드렸는데요. 이희성 대의원님 맞으시죠? 네. 이희성 대의원님, 심영철 대의원님, 장기석 대의원님을 선정해서 이따가 그 확인 서명 날인을 좀 도와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총회 의사록 공증을 위해서 법무법인 청맥에
최강욱 변호사님께서 입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사록 작성을 위해서는 조합원이시면서 선임 등기 대표 법무사이신 장인선 법무사께서 와 계십니다. 최강욱 변호사님은 제가 알기로 요새 정봉주 의원과 전 의원과 그 이름 뭐죠? 정국구 거기 패널로 지금 참여를 해주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요. 그 최강욱 변호사님 그리고 장인선 법무사님 잠시 일어나서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장님 빠른 진행 부탁드립니다. 예, 의결안건 1호는 가장 중요한 우리 조직의 기틀을 다져주고 있는 정관 개정안입니다. 지금 1년 전에 모두 의결해 주셨던 정관이 실제 미디어 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다소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점도 있었고 관계 법령이 개정돼서 저희도 발맞춰 개정해야 되는 조문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조합원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필요해진 조항들도 있어서 관련된 정관 개정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3월 18일, 3월 19일 전자우편으로 여기 계신 대의원님들께 송부를 해드렸습니다. 충분한 검토와 고민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오늘은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설명 이후에 안건과 관련해서는 토론과 의견 개진은 부득이 한 2-3분 정도만 받기로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개정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관들을 줄줄줄 읽지는 않겠습니다. 간략한 취지, 개정의 취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5조가 개정이 됩니다. 임원의 결격 사유 부분인데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라는 예전의 민법 용어를 관련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라는 말로 발맞추어 개정한 것입니다. 민법에 따라서요. 직원의 임명과 관련해서 예전에는 경영위원회 추천 후 이사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공채 원칙을 보다 명확하게 했습니다. 예. 모든 조항을 다 하고 난 뒤 의견을 듣게 될 경우라면은, 아마 이제 의견을 개진하는 데 있어서도 좀 중구난방이 될 것 같아서요. 이 정도로 한 2-3개의 조항을 설명을 드리고 간단한 의견을 여쭈면 어떨까 합니다. 예, 질문이 혹시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죄송합니다. 정관 개정안이 지금 두 조항이었네요. 제가 뒤에 있는 규약과 관련된 부분을 많이 남아있길래 정관 개정안 일부가 남아있다고 생각을 했었네요. 정관은 지금 방금 설명드렸던 부분이 저희가 개정하게 되는 전부입니다.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이제 권리와 의무와 관련된 사항은 아니에요. 말씀드렸다시피 민법 조항이 바뀌기 때문에 저희도 발맞추어 개정하는 방식이고 공채 원칙이라는 기존에도 없지 않았던 원칙을 재확인하는 부분이어서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와 관련된 사항이 아닌 점을 감안해서 거수 표결을 제안을 해드립니다. 그 부분에 동의를 하시는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예. 많은 분께서 동의하신다는 걸 전제로 해서 표결의 방식은 거수로 정하겠습니다. 먼저, 예,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 예. 앞장 좀 보여주실래요? 네. 앞장. 기존의 대의원들한테 송부된 개정하는 부분요, 17조는 없습니다, 지금. 45조하고, 사실 57조만 지금 와 있는데 제가 프린트해 왔는데 17조는 없던 건데 갑자기 나왔네요. 저거 개정안으로 상정된 안은 아니고요. 아마 PPT 자료가 잘못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내용이 틀립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구두로 말씀드린 안을 기준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PPT 자료를 준비하면서 잘못 들어간 편집안인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두 조항에 한해서 정관 개정안으로 올렸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으신가요? 예, 뒤에. 제가 정관을 다 검토를 못 해봐가지고 좀 죄송한데요. 대의원의 의결도 지금 조합의 정관의 사항입니까? 예, 대의원의 의결 사항입니다. 정관 개정을 위해서는 개최하고. 예. 그래서 좀 한 가지 제안을 좀 하고 싶은데요. 이번에도
지금 이제 그 참석률이 낮아가지고 대의원 회의가 한번 이렇게 이제 무산이 되곤 했는데 그 서면 참석 제도라는 게 있는 걸로 저 조합원 일반적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서면 참석이라든가 서면 결의에 대해서 예. 좀 인정해 주실. 예, 사실 네. 지금과 같은 뭐 전자시대에는 전자우편이라는 제도 뭐 등등 여러 가지 뭐 그런 제도들을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요.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저희가 저희의 불편함이나 아니면 편의를 위해서 개정할 수가 그러니까 바꿔서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법에 규정돼 있기로는 직접 참석하셔서 의견을 표명하는 방식밖에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희도 아쉽습니다. 예,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예, 그러면은, 아까 동의해 주셨던 거수 표결 방식에 의해서 정관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대의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십시오. 예. 그러면은 정관 일부 개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망치가 없네요. 예, 선포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결안 건 2호입니다. 규약의 개정의 건입니다. 여러분들 뭐 헌법, 법률 이런 거 아시지요? 국가에서 헌법에 해당하는 게 바로 정관, 방금 개정하신 거고요. 규약이라고 하면은 법률에 해당하는 거라고 그 하위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정관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것, 보다 자세한 사항들을 규율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먼저 선거관리 및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약 개정의 건이 의결안 건 2호입니다. 기존에는 선거관리 규약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최근 이제 대의원을 지역을 기반으로 한 대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의견으로 많이들 주셔서요. 관련해서 제도를 규정하고자 관련 규약을 선거관리 및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약으로 바꾸었습니다. 예, 관련 내용은 간략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의 자격과 관련해서 통상 한번 보시게 되면요. 임원의 자격과 관련해서 예, 지금 3호가 더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게 정관에 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선거관리 규약, 선거관리 및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약에서 한 번 더 반복해서 넣었을 뿐입니다. 보다 자세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 겁니다. 이사장 및 임원의 선출과 관련해서 임원의 입후보 등록이 없을 경우 총회에서 조합원의 구도 호천에 의해서 선출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관련한 선출 규정을 보다 자세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호천대 후보가 단수일 경우를 찬반 투표 실시라는 방법을 넣어서 보다 자세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기존에는 이사장 임기 만료 35일 전이라고 했는데요.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일 35일 전까지로 바꾸었습니다. 후보자 등록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관련된 구비 서류 일부 내용을 개정을 했습니다. 전자우편, 우편 등의 방식, 전자우편 방식을 포함하여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8조를 보겠습니다. 후보자 등록 심사와 접수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결격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후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관련해서 결격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증빙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구비 서류를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자세히 규정했습니다. 11조를 보겠습니다. 정족수 및 선출 방법입니다. 후보 등록자가 단독일 경우에 무투표로 당선되던 기존의 규정을 찬반 투표 실시로 바꾸었습니다. 14조 당선의 선포와 관련해서도 기존의 통지라고만 되어 있던 것을 전자우편을 추가하였습니다. 4장 대의원 선출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대의원 선출과 관련해서 기존에 대의원 선출일 현재 가입 1년 미만의 조합원인 자는 대의원이 될 수 없는 것으로 했는데요. 사실 저희 조합의 경우는 지금 1년이 겨우 되었지요. 그래서 이 조항을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적용을 유예하는 방식으로 해서 보다 많은 조합원들이 대의원에 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17조 대의원 선출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바로 이 부분이 저희가 지역을 기준으로 한 조합원 선출을 예정하고 보다 자세한 규정을 절차적 규정을 넣은 것입니다. 관련된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셨다고 생각하고 제가 설명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긴 내용입니다. 예. 시군 구별
대의원 선출과 관련된 절차적 규정입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대의원의 총회 참가 확인의 규정이 기존에 있었습니다. 확인서를 10일 전까지, 총회 10일 전까지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사실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의무적 규정이라기보다는 총회 효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규정이라면 사무 편의적 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규정의 방식이 제출하지 않으면 총회의 효력이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식의 방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규정의 형식을 바꾸었고요. 그 다음에 확인하는 절차 역시도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 저희가 통상 활용하는 방법으로 바꾸어 넣었습니다. 지역협의회와 관련해서 5장을 신설을 했습니다. 조합원 배가 그리고 또 지역언론 활성화 등을 위해서 지역협의회 실질적으로 지금 많이들 만들어 놓아서 활동들을 해주고 계시죠. 그런 내용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규정을 해서 넣었습니다. 운영은 어떻게 하고 역할과 기능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또 자율적 규약은 어떤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지 자체적으로 규율을 하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관이라든지 규약에 위배돼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의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 부칙입니다. 부칙은 개정안이 없네요. 개정 내용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선거관리 및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약 개정안에 대해서 토론과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충분히 안건이 고지되었다는 점을 감안해서 한 3분 정도의 의견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의견 있으신 분? 여기 남재우 조합원님. 지역 대의원 선출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은 그 대의원들은 어떻게 또 총회를 소집을 하셔갖고 또 이런 거 있을 때 모일 수 있을까가 참 의문이 좀 많이 되고요. 그분들이 안 올라오시게 되면은 우리가 그 총회를 거의 못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잖아요. 지금도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의 우려는 당연히 수반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결단의 문제인 것 같아요. 보다 용이하게 하려면 대의원 수를 줄이면 됩니다. 그리고 몇몇 분만, 정말 참석이 용이한 몇몇 분만으로 운영을 하면은 총회 무산될 여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조합원이 2만 명이 묻고 싶은 건 그게 아니고요. 넘는 상황이고, 그렇게 했을 때 총회를 어떻게 유지를 할 수 있겠냐는 대안이 없이 그냥 이렇게 대의원을 그렇게 뽑겠다고 하시니까 아니면은 둘로 나눠서 총회를 연다던가, 그래서 그걸 연결시켜서 이원화를 시켜서 하던지 간에 뭔가 그런 게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저렇게 된다는 거는.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역에서 대의원을 뽑을 때는요, 반드시 지역마다 한 명 이상을 뽑아야 된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뽑을 수 있답니다. 지역협의회 모임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죠. 그만큼 활성화되고 스스로 의무감이라든지 책임감이 높아진 지역에서 대의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저는 참석의 여부는 거리가 아니라 책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대의원 중에는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산에서 2회 모두 참석하신 대의원도 있으시고요.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물론 이제 보다 용이하지 않다는 점은 저희가 감수를 하고라도, 그렇지만 그렇게 활성화된 지역에서 대의원을 선출했을 때는 그분의 평소의 활동과 그분의 책임감은 충분할 것이라는 예상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렇지만 방금 말씀하셨던 총회를 나눠서 한다든지 다른 대안은 법률상 불가능합니다. 한 자리에 한 날짜에 모여야 됩니다. 그건 법률상 그렇습니다. 17조는 시기상조로 보입니다. 이거를 적용하려면은 아직은 안 된다고 봐요. 도저히 못 모입니다. 전국 229개 시군구로 해서 뽑는데 100인 이상은 또 2명을 뽑습니다. 그렇죠? 많은 데는. 그렇게 되면 첫째 대의원 수가 많아져요. 첫째. 굉장히 많아지고요. 많아지게 되면 과반수 모이기 더 힘들어집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저희가 이렇게 규약을 바꾸는 거는 굉장히 무리라고 봅니다. 향후는 못 될지 모르겠어요. 내년이나 내후년 가서 전국적인 조직이 되고 그러면은, 지금 초창기인데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되는 과정인데 이렇게 한다는 거는 너무 급한 거라고 보입니다. 의견으로 듣겠습니다. 말씀드려서 굳이 저희가 안을 마련한 측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무 규정이 아닙니다. 지역협의회가 활성화돼서
거의 뭐 몇 주에 한 번씩 늘 모이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의정부 같은 경우도 상당히 활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 같이 이제 자치적으로 그렇게 선출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선출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대표성은 저희가 충분히 받아 안겠다는 의미입니다. 예, 의견 감사합니다. 예, 공주에서 온 이원하라고 합니다. 예, 멀리서 오셨네요. 예, 이렇게 참석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예. 지금 17조 개정안이 저는 굉장히 올바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바르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다른 전국적인 어떤 사단법인 조직체를 보아도 그 지역의 뭐 지부라든지 지회를 통해서 대의원들을 선출하고요. 그 대의원들을 통해서 한 날짜에 정기총회 소집을 해서 하죠. 다만 사무국에서 좀 더 정기총회를 이렇게 저번처럼 무산이 안 되도록 열심히 노력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그런 식의 사전적인 지원은 보다 효율적인 방법, 방법, 횟수 등을 충분히 고민해서 사무국에서 철저하게 지원을 하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한 분만 더 말씀 듣겠습니다. 지역협의회로 대의원을 선출하는 방식도 있긴 하겠지만, 원래 취지는 지역협의회가 친목과 더불어서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조합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지역협의회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동일직업군 협의회 이런 것들도 좀 더 유연하게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굳이 애써서 귀하게 저렇게 저걸로만 지역협의회로부터 돼 있는 게 굳이 명시되어 있을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대표적인 조합 내 대표적인 어떤 모임들로부터 이렇게 한다는 의미로 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꼭 지역협의회뿐만 아니라 직업협의회 이런 것들도 좀 다양하게 포함시키던지 아니면 지역협의회로 굳이 애써서 이렇게 정관에 기술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저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서 의견을 드려도 어쨌든 개인적 의견이겠지만 말씀하신 제언은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제언인 것 같고요. 단계적으로 저희가 포용하고 규율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식의 협의체를 배척한다는 뜻은 아니고 단계적으로 보호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고민해야 될 것이지 그렇다고 지역협의회를 여기 올려뒀다고 해서 다른 협의나 이미 모임에 대해서 이게 우선순위되는 그러니까 우세한 모임이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예, 그 부분도 의견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17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지금 몇 분 의견을 들었는데요. 예, 기왕 이 17조와 관련해서는 조금 첨예한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서 몇 분을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기 책장 뒤에 계신 분이 먼저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대의원 주병국입니다. 네, 한 가지 말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 대의원회의가 계속 안 오시는 분들 때문에 계속 지금 저번과 같은 그런 한마디로 사태가 이루어졌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 의견들이 이제 있으셨는데 다 그게 걱정하시는 부분 때문에 지금 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대의원을 안 한다고 해서 조합원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의원의 자격을 만약에 3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거는 3회 이상 연속으로 참석을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연속으로 참석을 안 하는 거죠? 3회가. 연속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계속 3회인가요? 예, 지금 국장님께서 사무국장에서 확인하실 텐데요. 여튼 그런 출석의 의무도 가장 큰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불출석을 했을 때 대의원 자격 박탈에 대한 규정을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강화를 하거나 예. 그분들이 미운 건 아니지만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 거를 좀 철저하게 더 강화해서 대의원의 새로운 지방에서 만약에 뽑히셨는데 계속 만약에 안 오셔서 회의 진행이 안 돼서 저희 과반수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빨리빨리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정을 해서 수정을 해서 바뀌셔야죠. 예, 국회의원도 바뀌는데 대의원도 바뀌어야죠.
예, 국장님. 예, 저희 정관 25조에 돼 있는데요. 대의원 자격상실과 관련된 조항입니다. 대의원 총회 소집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의원 총회에 출석하여 같은 안건에 대한 의결에 2회 이상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이고요. 또 부정한 방법으로 대의원 총회 의사를 방해한 경우, 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건 해당이 안 되는데요. 계속해서 3회 이상 출석하지 않을 때 대의원 자격을 상실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명인가요? 그러기 위해서는 대의원총회에서 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되고요. 3회 이상 안 왔다고 해서 바로 자격을 상실하거나 또 그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 이제 엄격하게 운용을 하라는 취지신 것 같습니다. 저기 손 들고 계신 분. 저는 충남성 송창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이게 저희가 국민 TV를 맺는 계기는 많은 국민들과 같이 공감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이거 협동조합 형식으로 국민 TV를 이렇게 만들게 된 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역에 현재 많은 분들이 국민 TV에 대해서 아직도 많이 인지를 못하고 있는 사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제 대의원 선출 방식을 저렇게 했던 그 취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셨으면은 좋을 뻔했는데 그 설명이 없어서 좀 안타까울 뿐이고요. 저렇게 이제 지역적으로 해서 이제 대의원이나 이런 것을 활성화해서 지역을 활성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국민 TV를 이렇게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홍보하게 되고. 이런 부분을 좀 관심이 있어서 저런 부분을 대의원 선출 10조를 만드시게 된 계기가 아닌지 저는 한번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대의원들이 이제 지난번에 총회 때 못 나왔던 부분은 글쎄 그게 대의원의 잘못인지 지금 집행부의 잘못인지 그거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의원들의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 이제 정족수가 이제 된 부분은 그래도 좀 밀착적으로 대의원들한테 전화해서 정말 나오실 거냐 안 나오실 거냐고 전화도 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좀 더 중요성을 좀 인지하게 되는 어떤 이러한 좀 노력에서 정말 이런 이런 결과가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지난번 총회 때는 저는 솔직히 진짜 집행부 반성 한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4명이 안 나와서 총회가 다 부여되고 결국에는 저기 지방 먼 데서 온 사람이 차비 들여갖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비용이 얼마 정말 그거는 정말 진짜 그거는 한번 반성해야 되고 그리고 대의원이 지역에서 많이 더 이렇게 하고자 하는 건 이 국민 TV에 대한 활성화지. 그러면 이런 부분의 활성화에 있어서 나중에 총회 때 조합원들이 많이 모이게 하는 부분은 각 지역과 그다음에 국민 TV 집행부와 협력을 잘해서 잘 이뤄 나간다면 제가 볼 땐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먼저 제가 말씀 먼저 듣고 답변 드리고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떤 일꾼이든 간에 일꾼은 우리가 아무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해도 결과가 아니었다면 또 죄송해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금회 참석률이 높고 어쨌든 금해에는 이제 총회가 성사될 수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그렇지만 이제 굳이 변명을 하자면 지난번 총회가 무산됐다는 사실 자체가 대의원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이제 참석을 스스로에게 다짐하게 된 계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실은 저도 사무국을 위한 작은 변명을 드리자면은 연락 횟수라든지 공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지난번 총회에서도 무려 103분인가가 참석 의사를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어쨌든 행위를 하신 거죠. 나는 참석하겠다라고 회신을 주셨습니다. 참 감사한데 본인 역시도 나는 그래도 안 가도 정족수에는 문제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해에는 내가 안 갔더니 총회가 무산되는구나 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개회되기 위한 정족수를 상회하는 인원께서 기꺼이 참석을 해주셨거든요. 그런 점도 감안해 주시고요.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부족한 결과가 나왔다면 그건 사무국이나 저희 일꾼들이 잘못한 거고요. 앞으로도 끊임없이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전체적인 취지를 보면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그 취지에 공감을 하고 찬성을 하지만 보다 보완할 부분들에 있어서는 계속 노력을 해달라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 정도로 듣겠습니다. 되지 않느냐 어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홍보 차원에서 그래서 이런 걸 만들지 않았느냐 이런 그런 취지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 대의원 17조를 만들게 된 취지에 대한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는 게 더 이해가 되지 않겠나 이런 의미에서 말씀. 취지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향후 조합원을 위한 것도 있지만요. 사실 대표성에 대한 문제가 컸습니다. 그게 가장 컸습니다. 여기 모이신 여러분이 이사도 선출하고요. 헌법도 개정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조합원 한 분 한 분이 해야 될 일을 여러분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다시피 출자금 100만 원 이상의 발기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 이후에 100명 이후에 저희가 2만여 명이 넘는 조합원들이 가입을 해주셨는데요. 그분들에게는 대의원 선출의 기회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분들에게 드려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드릴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겠죠. 그때 가장 합리적이고 상정 가능한 방법이 지역 대표성이었습니다. 물론 지역이라고 해서 시군군방 한 명씩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인구 대비 소위 말하는 저희 조합원 수 대비 등등 해서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예측되어지는 것으로 했고요. 당장 필수적으로 그 중에서 한 명을 뽑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좀 굉장히 여러분들이 우려하신 것처럼 무리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임의적인 절차라는 거죠. 필수적으로 뽑아야 되는 게 아니라 지역협의회가 그만큼 활성화된 지역에서는 스스로 대표성을 내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을 테고 그런 욕구를 담보할 만큼의 책임감도 같이 가지고 있다고 봐서 그런 식으로 임의적으로 규정을 해본 것입니다. 그러면은 딱 두 분만 더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김유현입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느끼는데 기초단체에서 1명의 대의원을 선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그 기초단체 조직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조합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분류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았는지가 지금 의문점이거든요. 조항을 검토하셨다는 걸 전제로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관련 조항을 검토하시면 그것들은 당연히 전제될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저희가 그 지역 조합원들을 다 모집해서 오늘 발족을 하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지역 협의회를 신설하는 것 역시도 그러니까 일부 구성되어 있는 지역만 놓고서 판단하기에는 너무 빠른 것 같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마다 이런 지역 협의회가 구성이 된 다음에 그 협의회를 대표할 수 있는 대의원을 선출하는 게 맞지 이렇게 대의원을 선출하겠다라고 얘기해놓고 지역협의회를 만든 거는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만 또 말씀드리면요. 지역협의회하고 그 지역의 대표를 뽑는 게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지역협의회가 없는 1인구에서 난 여기 대표성을 가지겠다 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3인 정도인데 지역협의회는 구성하지 않고 그냥 우리 3명 모여가지고 선출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그냥 조합원들한테 맡겨놓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끼리 맡겨놓지만 아니요, 그건 좀 사무적 지원을 합니다. 사무적 지원을 합니다. 우리 지역의 조합원은 누가 있습니까? 물으면 저희가 안내를 합니다. 모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저희가 전화를 해서 지역 조합원들을 모으십시오라고는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청해 주시면 그러면 조합원들에게 너무 맡겨놔지는 거니까 어느 정도 구분은 지어주시고 그리고 또 아니면 그 속에서 또 마음 맞는 그룹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조직한 다음에 그 사람들을 대표하는 대의원을 선출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한 분만 말씀을 더 듣고 한꺼번에 그러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 이광호라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게 하는 게 누가 이미 했던 걸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처음 하는 거잖아요. 이게 처음 하는 겁니다. 이게 조합 만들기 쉬운데
협동하긴 정말 어렵거든요. 저도 이걸 하면서 처음에 가입을 하면서 느꼈던 게 어떻게 소통해야 될까라는데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우리가 만나서 하지 않으면 소통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게 지역이라고요. 그래서 지역에서 저도 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나 고민을 하고 그래서 이제 국민TV 들어가서 봤더니 모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이렇게 모여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모여서 밴드로 모이고 이렇게 모였던 거예요. 모이면서 활동을 하면서 또 이제 필요했다고 느낀 게 뭐냐면 그렇다면 그렇게 지역을 기반으로 일단 대의원이 뽑혀야 뭐 소통할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은 사실 소통할 방법이 없어요. 오신 분들은 소통하십니다. 그나마 이렇게 또 얘기하니까. 근데 안 오신 분들은 일반 조합원들은 소통할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확대해 나가야 되는 건데 그런 기본 근간을 일단 한번 만들어 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완성형이다 이렇게 다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한번 해보는 겁니다. 아무도 안 해봤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게 그렇게 지금 이렇게 논쟁거리인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그런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먼저 조합원께서 말씀 주신 부분과 관련해서 사무국장님 혹시 구체적 입안에 제가 입안을 한 건 아니고요. 이사회가 일단 총회에 상정을 한 의결을 겁니다. 한 부분을 입안을 그 지역에서 이렇게 대의원을 그러니까 이겁니다. 간단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대의원으로 선출될 때는 아시겠지만 약 1000명 정도 되는 설립 동의자 중에서 신청에 의해서 그때 대의원 140분을 선출했던 거고요. 근데 지금 오늘 6시 현재 조합원 수가 23,100명입니다. 그러면 140명이 23,100명을 충분히 대의한다고 볼 수 있느냐. 여기서 이제 그 대의원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출발을 한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확대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그 지역 대표성을 주자는 얘기였고요. 지역별로 아시겠지만 이제 지금 성남도 따로 모이기도 하고 수원 따로 모이기도 합니다. 근데 성남이 지금 출자한 조합원 수가 한 650분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지역 협의회를 만드는데 겹칠 수 있냐라고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 규약을 제정안을 다 보셨겠지만요. 최초에 우리 여기 대의원 선거를 하겠다고 하면은 그게 그 지역을 선거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부여하는 겁니다. 사무국에서 하는 역할은 그거고요. 어떻게 선출하고 하는 거는 자율적으로 이제 권한을 뽑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어떤 김무열 대의원이신가요? 너무 조합원에게 맡겨놓고 방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역으로 만약에 사무국이나 뭐 이사회가 그게 관여하게 되면 자율성이라는 걸 또 침해한다는 아마 지적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이 제정안을 총회에 상정할 때는 충분히 조합원 여러분들에게 자율권을 부여하고요. 그다음에 전체 조합원이 다 참여하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역협의회에 참여할 의사를 가신 분들이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대의원 회의에 참여해서 만약에 총회가 열린다고 하면 그 정도 열정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총회에 아마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것이다. 그런 가정을 갖고 실험적으로 지역을 기반으로 한 대의원 확충 방안 지금 현행 규약대로 한다면요. 총회에서만 대의원을 선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폐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모여서 대의원을 또 선출한다는 말이죠. 이 자체가 제가 보기엔 모순이기 때문에 그 17조에서 비단 그 부분만이라도 좀 개정이 돼야 된다는 게 이사회의 판단이었고요. 그런 취지에서 지역을 기반으로 한 대의원 확충 방안이 가장 무난하겠다라고 이사회는 판단한 겁니다. 여러 의견을 들었는데요. 앉아 계신 분들도 이제 대부분 질의해 주신 분의 어느 정도 의견에 다 포함되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고민을 한번 깊이 해보시고요. 저희가 어쨌든 조항 개정의 취지와 관련된 내용은 충분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어떤 의견으로는 17조만 별도로 이제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다른 조항들은 개정을 하면 좋지 않겠냐 하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선거관리규약 관련해서 전반이 같이 연동되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체를 같이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결이 된 경우라면은 오늘 내신 의안들을 비롯해서 어떤 논의가 촉발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반드시 통과가 된다 아니다가 문제가 되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의견대로 숙고하신 결과대로 투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표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안건은 무기명 비밀 투표로 진행을 것으로요. 그러면 어떠십니까? 거수에 동의하십니까?
예, 그럼 이견이 전혀 없으십니다. 예,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예, 그럼 좋습니다. 선거관리 및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약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예순하나, 예순둘, 예순세, 예순넷, 예순다섯, 66분이요. 66명. 예. 예. 이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예, 예. 일단 이 안대로는 반대로 하신다는 분. 예,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13분이요. 그러면 총원이 안 나가요. 예. 그리고 예. 총원이 안 맞습니다. 어느 곳으로도 의견을 내주시지 않으신 분, 그분한테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요청드린다는 게 참 웃기긴 하지만 저희가 투표 방식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어느 쪽으로도 거수하지 않으신 분, 예, 거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한 분 계시고요. 예,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뒤에 분도 계신데요. 예. 그것도 의견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들어주시면은 저희가 색이 편할 것 같습니다. 두 분이시고요. 이재정 이사님도 대의원이신데 설명 안 하셨어요. 예, 돼지가 소풍 가는 날이네요. 제가 저를 안 셌습니다. 예, 저는 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찬성 67표, 반대 13표, 무효표 2표입니다. 가신 분이 계세요. 예. 가신 분이 있으시고. 가신 분이 계시다고요. 저기 아까 진행해 주셨던 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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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처음 개최한 이후에 더 오신 분이 있습니다. 예. 그 점을 감안해서, 예. 예. 현재 지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총회 현장에서 표결 당시에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셨다든지 등 부분적 불일치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합산을 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총회를 개의할 수 있는 정족수에 미달된다면 당연히 저희가 지금이라도 산회를 해야 되겠지요. 근데 그 인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찬성 67표, 반대 13표, 무효 2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예. 보다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모두 메일을 통해서 숙지하셨다는 걸 전제로 확인하지만 대부분 또 오늘 처음 확인하시는 분도 있어서 다소 늦어진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규약 개정안뿐만 아니라 이사 선출까지 해야 되는 긴 일정입니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결안건 3호입니다. 사용료 부과 규약에 관한 재증의권입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미 조합원들을 상대로 한 설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사용료 부과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었고요. 관련된 의견을 반영을 했습니다. TV 개국을 기점으로 해서 사용료를 부과하기로 되었고요. 관련해서 월 10,000원, 부가가치세 10%, 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조합원 자유의사에 따라서 월 10,000원을 초과하는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다라고 해서 많이 주시면 기꺼이 받기로 했습니다. 부과 방법은 CMS로 하기로 했으면 또 선납 할인의 경우에는 10% 할인을 부과합니다. 아까 이사장님 같은 경우라면 저희가 할인해 드렸어야 되는 거지요. 예, 미납 가상금 규정을 또 두었습니다. 예. 기타 이 규약 사용료는 2014년 4월 TV 개국 시로부터 부과한다. 당장 오늘 통과가 되면은 내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규약입니다. 저희가 부득이 총회가 산회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마련이 되면서 내일 발효가 될 규약을 오늘 통과시키게 되는 사정에 이르긴 했습니다. 예,
사용료 부과 교약 제정안에 대한 토론과 의견 듣겠습니다. 이번에도 두 분 정도만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비교적 간단하다 보니까 의견 있으신 분 한 두 분 정도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십시오. 예. 그러면 예, 여기 앞에 계신 조합원분. 그 설문조사로 진행을 했었잖아요. 예, 그 예. 관련된 내용을 공지로 제가 확인을 하긴 했는데 예, 예. 여기서 한 번 더 그 참여는 예. 얼마나 했고 뭐 어떤 그 설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언급을 해주시는 게 좋을 예, 것 같아요. 뭐 설문조사 결과가 반드시 이제 규약 개정안으로 연결될 것은 아니었지만 대체적인 결론이 어떻게 나왔었는지 사무국장님 한 번 더 확인 예, 부탁드립니다. 질문을 주실 줄 알았으면 제가 설문조사 결과를 한 번 더 뽑아오는 건데요. 일단 한 조합원 중에 한 4,000여 분 좀 넘게 참여를 하셨고요. 부가세를 저희가 별도로 설문 조항에 포함시키지는 않았는데요. 10,000원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제 기억으로는 한 70% 가까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기타 의견이 있으셨는데 다만 저희가 고민한 부분은 10,000원이라고 이제 응답한 그 비율이 압도적이었는데 부가세를 포함한 10,000원으로 할 것이냐 별도로 할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지금 규약 제정안에는 부가세를 별도로 하는 걸로 그래서 이제 만약에 별도가 된다면 11,000원이 되겠죠. 예, 그런 정도입니다. 예, 한 번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8조예요, 8조. 거기 보시면은 이제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을 붙이거든요.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10%. 그다음에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30% 가산금을 붙이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조항이. 조합원이 6개월 동안 납부 안 했다가 30%를 가산을 하면은 그분이 그 가산금을 낼 것 같지 않아요. 탈퇴하고 다시 가입하면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사실 그 앞에 7조도 할인해 주는 것도요. 이게 저녁밥을 아침에 세 끼 다 먹겠다는 얘기가 점심저녁까지요. 그거는 일반적이 좋지 않다고 보고요. 선납을 끼고 할인하는 건 안 좋다고 봅니다. 선의로 뭐 1년치도 내고 아까 김성원 이사장처럼 이렇게 내시는데 선납 할인하는 것도 일반 무슨 국세도 아니고 미리 받겠다는 얘기거든요. 땡겨 먹겠다는 얘기인데 할인해가지고 이것도 별로 안 좋아 보이고요. 7.8조는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으로. 가산금도 그렇고요. 한 달치도 못 내는데 거기다 가산금을 또 붙여서 받는다는 거는 이거 조합은 누가 하겠어요? 그럼 탈퇴하죠. 그리고 다시 가입하면 되지. 의견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8조 4만과 관련해서는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년 이상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제명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정관에 이미 기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을 발맞추어서 8조에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더 받겠습니다. 그 이제 사용료를 안 내 가지고 제명되면 그때 이제 출자금 조합비는 어떻게 되나요? 그 사용료를 정산하고 조합비를 내주나요? 아니면 그 조합비를 사용료로 대체할 수 있는 그 규정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이미 규정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수준의 회계 계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예, 출자금을 반환할 때는 당회의 회계를 다 종합을 해서 반납할 수 있는 금액이 상정이 되는데요. 그 금액에서 조합에 대한 채무는 공제가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정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분 환급 조항이에요. 예. 예. 예, 제가 마음이 약해서 끊지를 못하겠습니다. 정말 한 분입니다. 마지막 한 분입니다. 예. 경기 남동부에서 온 허진환입니다. 여기 누가 오라고 그래서 온 것 아닙니다. 여기 미쳐가지고 온 사람들인데, 그 뭐 부가세 10%에 10,000원에 부가세 외다, 무슨 뭐 벌금이다, 뭐 이런 거 다 없애고, 그냥 조합비 10,000원, 간단한 게 좋아요. 그리고 내가 더 내고 싶으면 더 내고 미쳐가지고 더 내고 싶으면 자꾸 내는 사람들한테 뭐 벌금 할증 무슨 이게 무슨 그것도 아니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모인 건데
그런 규정을 두어가지고 속을 아프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조합비는 무조건 10,000원, 그냥 부가세 포함 이렇게 하고, 이 무슨 3개월 안 되면 할증 무슨 이런 거 다 없애고 스스로 좋아서 하는 거니까 더 낼 사람 더 내고, 이런 것은 받아주면서 무슨 할증을 또 걷습니까? 더 낼 사람 더 내고 지가 좋아서 더 내는 건데, 예? 그런 건 암소리 않고 안 낸 사람 할증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 나 제일 좋겠어요. 우리 대의원님들 맞으면 이거 통과시켜 주세요. 예, 일단 말씀하신 취지는 이제 이 본 개정안을 수정하는 아닌데요. 그러면은 이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원안대로의 통과 여부, 가부 결정 여부를 묻고, 이거 역시 또 무기명 투표 자체를 반대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그죠? 그것으로 묻고, 원안이 만약에 부결이 된다면 그 다음에 수정안에 대해서, 이건 왜냐하면 내일부터 부과가 돼야 되는 저희의 이제 실질적인 필요가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가결이 되면 수정하지 않는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원한다는 조합원이 대의원 의사가 우월한 거죠. 예. 근데 그 조항 자체를 개정한다는 것 자체에도 반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안대로의 의사를 먼저 묻고, 만약에 부결이 된다면 수정안을 재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7조 8조를 별도로 먼저 묻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뭔지는 이제 여기 있는 분들 다 이해는 하실 겁니다. 조합원들이 다 자발적으로 가입을 했고 누구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이거를 저런 방식으로 미납가상금을 부과하는 게 맞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게 2만 명이 넘는 조합원이 있다 보면은 안 내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숫자가 많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낸 사람과 안 낸 사람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규정을 할 수 없이 맞는 겁니다. 물론 이 규정대로 나중에 이제 통과가 된다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미납가상금이라든지 선납 할인은 또 별도로 지급을 해야 되겠지만은, 미납가상금에 대한 만약에 규정이 없다면은 누군가가 계속 조합비를 안 내는 거예요. 출자금은 내놓고. 그런 경우에 어떤 제재도 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매달 10,000원씩 내는 사람은 바보고 안 내는 사람은 어떡할 거냐. 그래서 이 규정이 들어가는 것이지, 조합원들이 우리가 그 형법을 만드는 이유가 국민들이 다 범죄자라고 해서 만든 거 아닙니다. 그 대부분은 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 법을 어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벌칙을 가할 것이냐, 이런 고민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만든 것이지, 조합을 못 믿어서 만든 조항은 아니다. 그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만들어가지고 조합원들 중에서 우리 다 일정으로 모인 사람들인데 그거 안 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이런 걸 했느냐, 그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선의에도 불구하고 안 내는 사람이 생겼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내버릴 거냐. 그래서 그 최소한의 조항으로 만든 건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부결이 된다면은 또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조항을 만든 취지가 조합원을 범죄자로 여기기 때문에 만든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안건이 올라오면 통과시키는 게 원칙입니다. 그건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좀 전에 한 얘기하고 틀려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 1년 이상 전 납부하지 않으면 조합원을 제명 조치할 수 있고, 출자금으로 사용료를 대체할 수 있다 그랬어요. 충분한 벌칙이 있습니다. 안 내시는 분들은 충분히 제재할 수 있는 벌칙이 지금 정관상에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셔? 1년 이상 안 내면 제명시키고 출자금으로 사용료 받으면은 이상 없잖아요. 저 조항이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 예, 지금 찬반 양측의 의견이 어쨌든 간에 짐작되어지는 정도의 논리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정말 한 분만 말씀 듣고 의사를 묻겠습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한 번만 여쭙겠습니다. 사실은 이거, 받아보고서 똑같이 고민을 했었어요. 이게 가산금이 10%, 30%를 내면서까지 내가 조합으로 남을 이유가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지금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저런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다른 조합, 생활협병조합 이런 걸 좀 공부를 해보니까 좀 더 긍정적인 방법으로 조합원들을 끌어내는 방법을 고안하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른 조합 같은 경우는 조합비를 낸 분과 내지 않은 분에 대한 차별을 예를 들어서 구매할 때 20% 할인을 받을 수 있는다 없다 이렇게 함으로써 명확하게 해줌으로써 자기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조합비를 더 내는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던데 우리 조합도 예를 들어서 조합비를 꾸준히 내는 사람과 내지 않는 분이 이 조합 속에서 어떤 더 이익 이렇게 얻을 수 있는가 좀 더 긍정적인 것들을 포인트로 해서 조합원들을 좀 이끌어주는 그런 법률 조항들이 마련된다면 좀 더 동의할 수 있는 조항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일단은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원안에 대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그리고 원안이 부결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수정안에 대해서 다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설명드렸던 사용료 부과 규약 원안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해 주실 분은 40. 혹시 찬반 어느 쪽으로도 의견을 두시지 않은 분, 이번만큼은 의견을 주십시오. 세 분이신가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이신 것 같습니다.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5분이십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지금 현재 찬성 37명, 반대 40명, 무효 50명입니다. 5명입니다. 기권 무효표 5표입니다. 원안대로 무효가 아니고 기권입니다. 원안대로는 일단 부결을 선포합니다. 관련해서 제가 어쨌든 그러면은 다시 수정안을 한번 의견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지적하고 계신 부분은 결국 7조와 8조인 거지요. 근데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1년치 이상의 사용료를 선납하시는 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의 할인이라는 것이 부정적인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께 고마움을 표시하는 정도의 이익을 돌려드린다고 생각하고 8조에 대해서 저희가 8조 같은 경우 이제 사망과 같은 경우라면은 존치를 전제로 하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1항, 2항인 것 같습니다. 1항, 2항. 그 수정안을 그러면 가산금 자체를 정도를 조정하자가 아니라 가산금 자체는 조합의 성질에 반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다면은 1조와 2조를 삭제하고 8조는 사망만 두는 것으로 수정안을. 말씀 가로막아서 정말 죄송한데요. 저는 인천에서 온 최수진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여태 계속 듣다가 모두 양쪽 다 맞는 것 같고요. 저는 찬성표를 던지긴 했는데 어느 일정 부분에 페널티를 주는 건 솔직히 좀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3항을 둘 경우는 사용료를 1년 이상이 아니라 예를 들어 3개월이라든가 6개월이라든가 이렇게 좀 단축시켜서 해서 제명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건 어떨까? 그런 좀 더 가혹해지지 않나요? 아니, 솔직히 저희가 여기가 지금 다 자발적으로 참여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저희가 분쟁은 아니지만 이렇게 목소리 혹은 언짢은 음성을 낼 필요는 사실 없다고 생각해요. 다 좋은 취지로 모였으니까 일단 가혹하다고 해도 사실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제가 대안을 말씀을 드릴게요. 경비 부담 원칙이 있죠, 정관에.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경비를 부담 안 하면 제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8조 전체가 필요가 없는 조항입니다. 예. 경비 부담을 안 하면요, 제명할 수가 있습니다, 정관상. 사용료는 경비거든요. 예. 예. 그 법적으로, 예. 부분에 있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한 게 8조 3항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지금 그러니까 매월 사용료를 납부해야 되는 의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그 조합원 수에 해당하는 사업이 그 경비를 전제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예측 가능한 조합비의 월 납부는 미디어협동조합의 사업을 위해서도 필수 불가결한 측면이 또 있습니다. 저희가 무조건 페널티를 부과하는 자체의 의미보다는 예측되는 사업의 진행 그리고 또 확대 등을 계측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여러분들이 주시는 소중한 사용료입니다. 그 점도 감안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통과됐던 그 지역에서 또 다시 대의원들을 또 뽑는 부분도 있고 적극적인 사람들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사실 우리가 이거 뭐 수익 사업 뭐 그런 차원에서 여기 있는 분들이 참여하신 게 아니라 정말 언론 정말 그 거지 같은 언론 정말 국민의 목소리 내주는 그런 언론 우리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열의로 참여를 한 거예요. 예, 근데 사실 이제 앞으로 이걸 진행해 나가면 있어서 약간의 이렇게 명확성과 정확성 그리고 예측 가능성 뭐 이런 것을 이제 좀 하면서 좀 하자는 취지로 해서 이렇게 맺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런 정말 좋은 생각 갖고 오신 분들에게 이거 너무 가혹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드는데요. 아무튼 나머지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조항들이 다 정관에도 다 있는 것 같은데, 뭐 그걸로도 내가 볼 땐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장님, 제가 다른 한 분 의견을 좀 받아봐도 될까요? 예. 네, 마이크 좀 넘겨주시죠. 이렇게 됐죠? 예, 왜 3개월 동안 돈을 못 내고 있을까? 왜 6개월 동안 돈을 못 내고 있을까? 이게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저도 노무현 재단 거기에 또 돈을 출자하고 있지만 65세 이상 조합은 가입했지만 5만 원 냈지만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가지고 그 돈도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지금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10,000원씩 내는 것 자체가 저는 10만 원도 낼 수 있고 100만 원도 낼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어떤 분들한테 10,000원이라는 게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 것들이 증명이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 65세 이상의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5,000원 낸다든지 이러한 방안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찬성을 던졌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해서 돈을 안 내게 되면 약속을 어긴 거기 때문에 부과하는 것은, 미납요금 부과하는 것은 우리가 경제활동하면서 다 겪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곳에도 그게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 자체에 마음 아파하면 조금 저는 좀 이해가 안 된다는 생각은 좀 들긴 한데, 그렇다 그러면 저기에 공지를 3번 이상,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돈을 안 냈을 때는 깜빡해서 못 낸 경우, 그러지 않을까요? 그거 말고 돈을 안 낸다 그러면 갑자기 보수로 돌아갔을 수도 있나요? 새누리 쪽에 종편 쪽으로 돌아서 돈을 더 이상 못 내겠다. 예,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죠. 예, 그러면 그 사람은 국민TV에 더 이상 돈을 낼 이유가 없죠. 예, 예.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쪽으로 좀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방금 대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안은 어쨌든 간에 원안대로 가상금 부분과 관련해서는 부결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의결 내용 자체를 존중해서 수정안은 제가 8조에서는 아까 3항만 남기고 1, 2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수정안으로 넣기로 하겠습니다. 3항은 존치해야 되는 이유가 정관에는 납부하지 않을 경우라고 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1년이라는 정도가 적절해 보이고요. 6개월은 그야말로 6개월 납부하지 않았을 때 30% 돈을 더 내라는 것보다 더 가혹한 제명 처분은 좀 무리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일단 3항을 그냥 8조의 유일한 내용으로 두고 제목 부분을 수정안의 내용에 대한 의견이십니까? 아니면은 수정 하나를 더 내려고 합니다. 예. 저는 찬성을 했는데요. 약간 저도 이제
다른 반대하신 분들 의견도 존중하는 부분이 있는데 가상금 부분이 너무 좀 이쪽에 양적 균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없진 않거든요. 선납에 따른 이 할인 혜택은 10% 5%이면서 가사는 굉장히 가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저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사망 부분은 아까 다른 분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일시적인 어떤 경제적인 곤란에 처할 수 있는데 그렇다 해서 이 짧은 기간 내에 안 낸다고 제명 조치를 한다면 조합원이 이탈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1년 정도가 저는 적당하다고 보고 있고요. 사용료 부분을 부분에 적용하는데도 사실은 10% 3개월 이상 때 10%, 또 6개월 이상일 때 30% 돼 있는데 실제 6개월이 됐을 때에 전체를 30%로 할 것인지 10% 할 부분도 불분명하고 이런 부분을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실조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동일하게 1년치 같은 경우 10%, 6개월치 밀렸을 때 5% 정도의 하는 부분을 저는 수정안을 제출하는데 그 이유는 10%와 5% 부분은 일반적인 금융비용입니다. 먼저 내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국민 TV 조합에 금융비용의 부담을 덜어준 거고, 또 미납하는 경우에는 금융비용의 부담을 지게 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조합원이라면 명쾌히 인식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자발적으로 다 참여하셨다는데 자발적으로 참여하면 저 규정이 어떻게 되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수정안으로 8조를 6개월과 1년으로 두고 5% 10%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사망의 제명안을 아예 없애자는 말씀이십니까? 근데 제명안은 그대로 두고요. 제명안을 그대로 둔 채 한 경우라면은 10개월이라고 말씀하셨어요? 1년이면 균형 맞게 똑같이 할 경우라면은 1년 이상일 경우 10%인 것과 제명이 상충합니다. 예. 그러니까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는 제명할 수 있다는 사망의 규정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10%를 가산한다는 규정 두 개의 규정은 상충한다는 거지요. 그 부분은 운영의 미래를 살리면 되죠. 그걸 이상과 미만으로 넣으면 되죠. 그러니까 1년 미만으로 돼 있잖아요. 저게도 정확해 보십시오. 1년 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0%를 가산하고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5%를 가산하는 거죠. 그다음에 1년 이상 딱 찼을 때 그 이상이 됐을 때는 제면한다는 거죠. 그때 절대 경합이 되질 않죠. 6개월 이상 1년 미만에 10% 5%. 예. 이상입니다. 제가 먼저 하면 안 될까요? 상황이 자꾸 문제가 됩니다만 제가 정관을 보니까 여기도 그렇게 돼 있네요. 저게 임의사항이에요. 제명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임의사항입니다. 임의사항. 그리고 저렇게 해당 조합원은 총회에 나오셔가지고 의견 진술을 받아야 돼요. 무조건 제명되는 게 아닙니다. 아까 그런 말씀하신 거 갑자기 내가 사업이 망해가지고 밥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낼 돈이 없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그런 거는 감안돼가지고 총회에서 발언 듣고 해명 듣고 제명 안 할 수 있는 겁니다. 임의조항이에요. 제명할 수 있다는. 예. 그렇죠. 할 수 있는 거다는 거지 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2년 동안 안 내도 안 할 수 있습니다. 제명을. 그 조합원이 나오셔가지고 총회 나오셔가지고 해명하시면 돼요. 내가 실직을 하고 아니 무슨 쫄딱 망해가지고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냅니까? 그런 경우니까 이거는 임의사항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망 같은 경우는 이제 존치에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시는 것 같으니까 수정안은 그대로 넣기로 하대요. 아까 1항과 2항 관련해서 5% 10%에 대한 안도 주셨는데요. 예. 예. 아니 그런 전반적인 의견이라도 여쭈려고 제 했습니다. 의견은요. 예. 아까 부결된 정신을 존중한다면은 예. 저는 7조 8조를 다 없애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년 운영해 보고 다음 총회에서 개정하면 된다고 봅니다.
결국은 7조와 8조를 넣어서 이게 찬성이 됐다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부결이 된 이후에는 예. 그 수정안이라는 거는 사람마다 다 확인이 지각각이에요. 예, 그걸 다 갖다 놓고 표현을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예, 7조와 8조와 관련해서만 여쭌 게 아니라 뭐 전체 다른 의견도 있으실 수 있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제가 제안을 드렸을 때 7조 선납 할인에 대한 부분은 뭐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존중을 하자고 대체적으로 의견을 주셨고요. 지금 첨예한 부분은 바로 8조 1항과 2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8조 1항 2항을 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망 부분은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한 거기 때문에 사망을 원안대로 8조의 본문으로 두고 하는 수정안을 저희가 의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만 8조의 제목을 뭐 기술적 면미로 어쨌든 붙여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감사님. 감사님. 미납시 제재. 예, 8조를 괄호 열고 미납시 제재라는 제목을 붙이고요. 3항 부분을 그냥 본문으로 해서 수정안을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70, 찬성 70. 예, 반대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으셨던 분. 예, 찬성 70표, 반대 5표, 무효 5표, 가결 선포합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기권 5표입니다. 의결안건 4호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이 9시가 다 돼갑니다. 지금 저희가 의결안건이 몇 건이 더 남아있고, 진짜 무기명 투표를 해야 되는 선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모든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지만 최소한의 의견으로 해서 찬반에 대한 대충의 의견이 나오면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안건 4호는 2013년 사업 결산보고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합계잔액 시산표 승인의 건입니다. 관련해서 이미 전자우편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또한 매월 사업 실적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 전에도 이미 여러분들께서 보신 분들도 있으실 줄로 압니다. 빔프로젝트 화면을 보면서 요약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사무국장님께서 간략히만 그래도 설명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이 협동조합 그 기본법에 의한 그 양식에 의한 그 보고서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출자금은 지금 10억 5,620만 원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법정 자본금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누적 출자금은 지금 38억이 넘는데 왜 저기 10억 5,600만 원만 기재돼?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